1965년 10월 부산항 부두. 찬 기운 감도는 부둣가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월남전 전투부대 파병 환송식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국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한 응원의 함성을 보냈지만 그 뒤편에는 파병 장병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배웅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오열했고 아버지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라.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군대를 보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월남 파병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이면에는 3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죠.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눈물겨운 역사를 되살려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숫자로 보는 월남전, 그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약 32만여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였죠. 최대 5만 명의 한국군이 동시에 주둔하며 수많은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전투 성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적군 대비 25대 1이라는 경이로운 사상자 교환비를 기록했죠. 미군의 9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해병대 청룡부대의 짜빈동 전투는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적 2개 연대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는 신화와 같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전과의 이면에는 피와 땀으로 쓰여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고 1만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5만 9천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거래는 없었죠. 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그 대가로 국가 경제 전체를 재건할 자금을 받아낸 케이스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미국의 랜드리스 원조를 받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2006년까지 무려 61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5.16으로 집권한 직후 그는 이미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경험을 언급하며 파병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들끓고 추가 파병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 순간 존슨 대통령은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파병 규모를 늘려가며 매번 더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차 파병은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 140명.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밑밥이었죠. 2차 파병에서 비전투부대 2,000명을 보냈고 3차 파병에서야 본격적인 전투부대를 투입합니다. 해병대 청룡부대가 제일 먼저 파병되었고 육군 맹호, 백마부대도 그 뒤를 따라 파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6년 3월 4일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미 대사공안이 체결됩니다. 그 역사적인 브라운 각서이죠. 이 각서의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군을 현대화하는 장비 지원, 파병 비용 전액 미국 부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차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독점적 진출권까지. 이것은 단순한 각서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전체를 위한 협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군을 원했을까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병의 월급은 미군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경제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에게는 다른 나라 군대에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군은 공산군과의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군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장병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국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냉전의 시대. 그와 동시에 공산화를 저지하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지킨다는 안보론적 명분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수호의 정신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들과 연합군들이 이름 모를 타국인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려 싸웠던 우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보 문제였죠.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를 지켜줄 미군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국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을 도우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성과를 볼까요? 한국군 장병들이 받은 전투수당이 돈의 80% 이상이 고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 돈을 쓰지 않고 가족에게 보낸 겁니다. 미국이 약속한 것은 단순히 군사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재건 사업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현대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죠.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서 19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며 선진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 기술이 훗날 중동 건설 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투 식량에 들어갈 김치통 조림 생산을 위해 캔 제조 공장이 새로 세워지고 이는 식품 산업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장병들에게 고국의 맛을 전하려는 노력도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모든 것을 국가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 월남전은 그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남전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입니다. 월남전에서 국군 5,09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어온 외화 10억 달러는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졌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평균 12%라는 기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 그 시작점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앞서 15만 9천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 월남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고엽제입니다. 미군이 베트콩의 은신처인 정글을 없애기 위해 살포한 맹독성 제초제였죠. 오렌지색 띠가 둘러진 드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미군조차 정확한 독성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고엽제가 살포된 정글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고엽제를 맞은 나뭇잎은 며칠 만에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도 같은 일을 일으킨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귀국 후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피부병, 간질환, 암 발병률의 급증,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2세들에게까지 기형과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2024년 현재 15만 명에 가까운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전장에서 죽었으면 영웅으로 기억됐을 텐데 이렇게 병들어 가족에게 짐이 되며 사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남전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감사와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져가는 역사 하나를 되짚어봤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젊은이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치밀한 협상으로 우리는 1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5,099명의 전사자, 1만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지금도 고엽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보상금이 아니라 월남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사와 예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죠. 그 시작점에 머나먼 타국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월남전 참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계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소중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